자, 에너지 무역에서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 자, 그러면서 러시아 지도자에게 언제 달러 대신 다른 통화, 특히 암호화폐로 석유 공급 계약을 볼 수 있을지. 러시아는 뭐 딱 말하면은 에너지 국가죠. 석유, 뭐 석탄, 뭐 천연가스. 그냥 죽여줍니다. 갖고 있는 매장량이. 자, 암호화폐 계약. 암호화폐는 물론 계산 단위일 수 있지만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금을 이전한 것은 yes이지만 요거 무슨 말이에요? 송금 기능으로는 따봉이다.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 러시아에서 당장은 송금은 안 되지만 러시아에서 다른 국가들 송금하는 데는 암호화폐 쓸 수 있다. 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에너지 자원을 거래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존재하며 계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석유나 다른 1차 물질과 에너지원을 거래하는 것은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다. 자, 언젠가는 그것이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축적의 수단 뭐예요?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축적 뭐예요? 디지털 금. 그리고 또 어떤 뜻이에요? 축적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퀄 축적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뭐 에너지 무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 엘살바도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국가 통화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아마도 언젠가는 그것이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비트코인이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산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축적하고 있다. 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러시아. 자, 천연가스 공급. 이번에 CNBC 인터뷰에서 푸틴이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CNBC를 돌려봤습니다. 인터뷰를 돌려봤는데 앵커가 푸틴한테 야 푸틴아 너 근데 천연가스 공급하는 거를 유럽한테 그거 하는 거를 러시아가 공급량을 좀 줄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 유럽에. 그래서 가격 띄우고 있고 일부러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것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뭐라 그래요? 청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여자군 예쁘네. 난 이 사람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곧장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보면은 뭐 성희롱일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푸틴이. 그러면서 그 CNBC 인터뷰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푸틴, 암호화폐 미 달러 대체 결제 수단 잠재력 인정. 그냥 좋은 얘기 한 겁니다. 결제 수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무 차관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지불 수단을 이용하고 금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근데 뭐 푸틴이 이미 좋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 러시아 산업협회가 비트코인 채굴업체 유치 위한 프로젝트 발표. 중국 기업과도 협력. 러시아 지금 채굴업체가 전세기 뭐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3위가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알고 있는데 4위가 러시아고 그리고 1위가 아직까지 중국 그리고 2위가 미국. 그래서 3위 4위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업체 산업력도 발전을 한 게 누구다? 러시아. 그래서 암호화폐 경제 AI 블록체인 협회 RACIB라고 얘네 마이닝 채굴 기업을 러시아에 유치하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뭐 프로젝트도 발표하고 있고 채굴 산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자,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이달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 출시.
러시아도 그 루블을 연동해가지고 디지털 CBDC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은행 우리 스베르방크, 그냥 나라 중앙은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베르방크에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도 출시하고 CBDC도 개발하고 있는.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러시아의 이제 비트코인 도입에 앞서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야 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대립하면서 그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보유한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뭐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3분의 1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생산 원가도 저렴하다고 해요. 왜? 노동력이란 이런 것들이 싸다고 합니다. 발트 3국이라고 하죠. 발트 3국에서 이제 외국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죠. 노동자분들이 넘어오셔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원가가 저렴하다. 중동 석유 엄청 싸죠. 그래서 석유 그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도 러시아 국가 예산의 40% 이상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이 뭐다?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 뭐 원자재, 뭐 천연가스, 뭐 석유, 석탄, 에너지 산업이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게 되면 뭐 국제 유가라던가 아니면 국제 뭐 천연가스 가격 아니면 뭐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런 가격들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제일 타격받는 게 누굴까? 러시아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러시아는. 왜? 국가 예산의 40% 이상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안 되고 뭐 유가가 하락이 돼. 그렇게 되면 휘청휘청 거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리고 또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랑 CNBC 인터뷰 때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야, 너네가 유럽한테 수출해주는 양을 줄이니까 천연가스 양이 이렇게 오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딴소리 하고 있는 푸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러시아한테. 그러면서 우리 노드 스트림 2, 독일이랑 뭐 프랑스랑 해가지고 유럽을 러시아랑 이어주는 그 천연가스 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올해 유럽한테 천연가스 수출하는 양을 줄여서 천연가스 가격만 해도 거의 240% 가까이 오른. 근데 반면에 아시아 시장은 160%, 170%밖에 안 올라서 유럽이랑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노드 스트림 2 건설이라고, 요거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 여러 애들 뭐 대유럽 가스관 통과할 때 국가란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노드 스트림 2.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수출을 합니다. 천연가스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천연가스 간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사이 안 좋은 건 아시죠? 왜? 크림반도 지금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게 누구다? 러시아.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방미를 해가지고 스텔라 CEO랑도 만나서 앞으로 미국이랑 상호 조약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요거 뭐 크림반도 이외에도 예전에 천연가스관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가게 되죠. 가스 대금을 이제 지불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가스 대금 체납 문제로 인해서 좀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고 크림 반도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 얘네들 안 통하더라도 노드 스트림 2 건설해가지고 바로 쏘겠다 유럽으로.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목숨을 거는 게 러시아인데 푸틴 CNBC 요거 인터뷰.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푸틴이 암호화폐가 존재할 권리가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존재할 권리가 있고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푸틴. 자, 두 번째 아직까지는 원유나 다른 원자재, 에너지를 거래할 때 디지털 화폐 혹은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이른감이 있다 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자, 세 번째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존의 우리 결제 방식에서 디지털 결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에너지를 판매를 해 무역을 하게 돼. 다른 나라에. 그렇게 되면 지금 법정화폐로 은행을 끼고 송금을 하게 되죠. 달러로.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스위프트라던가 기존 결제 방식들에서 어떻게 바뀐다?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려가기죠. 뭐를 돌려가기예요? 달러 돌려가기. 당연히 러시아는 반미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달러 성격이다. 달러 반대 성격 누구예요? 비트코인이죠. 이번에 푸틴이 진짜 암호화폐를 좋아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얘기를 꺼낸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금을 이전한 것은 yes. 향후에 무역의 에너지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겠다, 사용하겠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금 이전한 것은 yes. 현재 지금 러시아에서 자국 내 비트코인 결제라든가 전송은 안 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추후에는 풀어주겠죠. 이제 국가에서 무역 대금으로 에너지 거래 대금을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요거 뒤집어집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그것이 축적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이거 뭐예요? 비트코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러시아 정부에서 축적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CNBC 인터뷰 요거 발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석유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쓴다, 아니면 천연가스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 리플로 쓴다, 그런 기사들 딱 나오게 되면 업비트 딱 켜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면 얼마가 돼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비트코인 요거 던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알트, 리플 좋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신이에요. 다른 애입니다, 그냥. 자,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